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생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약달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실 거예요. 그죠?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외국인이 귀환했었던 그 사례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지금 골드만삭스가 한국 주식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약달러 투자 5가지 배경과 관련된 기사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게 되면 당연히 대한민국 1등 주식들을 사게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특히 성장 흐름을 가져갈 수 있고, 그 속에서 뭐 실적이 겸비되는 부분이라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부분이죠. 그죠? 항상 이제 우리가 서학개미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서학개미도 역시 뭐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을 매매할 때 그 나라 뭐 세부 종목들, 조그만 종목들까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기업들, 이름이 있는 기업들 쪽에 투자하는 경우가 크듯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또 해외 주식 펀드들이 대한민국을 사러 들어올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가총액도 큰 종목, 그런 종목을 일단 금액적으로 매수하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주말 동안 여러분들께 이제 이 삼성전자와 그리고 또 반도체 업황, 그리고 삼성전기, 이런 굵직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 읽어보는 게 아니라 좀 동영상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시고, 자, 이제 미국 달러 인덱스 부분 보시면 이 3월 달 부분에 있어서 이 고점을 친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약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지금 한눈에 차트로 보실 수 있죠. 이러한 배경 흐름들 속에서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 원화 강세 속에서 우리가 이 원화 강세,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약달러, 이 부분 속에서 무엇 때문에 그러면 외국인들이 복귀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의 사례는 어떤지, 요 관련 기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미국 가속 붙은 환율 하락, 뭐 여러분들 조금 전에 보셨으니까, 환차익과 고수익 노리는 외국인들이 신흥국 쏠림,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하고 있다. 그죠? 코스피 지수가 10% 이상 오른 8번의 시기 모두 환율 하락기인데, 그 흐름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미국 주식 환손실 커지지만 유틸리티나 금융주 가장 많이 뛰는 때가 이 약달러 시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에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테슬라 주식을 매수를 했다. 그죠? 서학개미가 테슬라 주식을 매수했다. 그러면 그 주식이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가운데에서 보합권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약달러가 전개가 되면 환차손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서학개미도 궁극적으로 유턴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약달러라고 하고 원화 강세라고 하는 부분은, 그죠?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약달러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인데, 이를 지수화한 게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달러화 지수입니다. 코로나19 두려움이 극에 달한 지난 3월 102.99달러로 가장 높았고, 지금은 92까지 하락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자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돈의 이동이 신흥국으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약달러 시대에 필요한 투자 내용 5가지 배경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달러가 왜 떨어지느냐?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잖아요. 금과 함께. 그죠? 코로나19나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오면 시장은 패닉에 빠지게 되는데, 돈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게 되고, 그 피신처 중 하나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미국 화폐인 달러, 금, 또 엔화도 비슷한 이제 안전자산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 대선이라는 불안 요소가 사라지고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경기 부양책을 쓸 것으로 예상하면서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 그런 돈이 많이 풀리는 가운데에서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노력이
진행되게 되면 그만큼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 이미 일정 정도 반영한 달러의 약세 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자, 이제 그런 코로나19가 여전히 불안하긴 하지만 한 발 먼저 움직이는 시장은 정상화에 무게를 두고 그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쪽이 사실 중국이나 우리나라 시장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뭐 확진자 수가 지금 증가하면서 거리두기 격상 단계를 1.5로 높이느냐 하는 부분을 뭐 국무총리가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한 요인들은 항상 주가의 변동성 요인이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바이든이 당선하면 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어떤 식으로 된 규제 강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에 이 다른 쪽 섹터보다는 좀 시세 흐름이 양호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또 달러 약세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바이든이 뭐에 취임하고 나면 그죠? 일정 정도 그러한 그 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감이 일정 정도 꺾일 수 있다. 1월 20일이죠.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달러 약세일 때 왜 외국인들이 신흥국으로 돈이 몰리느냐? 그죠? 지금 우리나라 달러 부분입니다. 3월 19일 날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최고로 떨어질 때 그죠? 그때 환율이 1285원까지 급등을 했었죠. 그죠? 그게 3월 19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저점이 나왔던 날 아닙니까? 그죠? 목요일 날. 그죠? 그 흐름 속에서 원달러가 지금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1115원인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한번 이 금요일 날 흐름 부분까지 보게 되면 뭡니까? 이 1115.660원. 그죠? 1115.60원으로 마감이 됐죠. 그죠? 예, 딱 11월 13일 요 부분을 설명을 해놨네요. 그죠? 자, 달러 가치가 떨어지자 세계의 돈이 이제 수익률을 더 높은 곳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죠? 위험자산이 그 목적지고 위험자산의 대표 선수는 주식이라는 거죠. 대선 이후 미국 주가가 오른 이유이기도 하고 또 하나 신흥국인데 미국에 상장된 신흥국 EM, 이머징 마켓 과 관련된 상장 지수 펀드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머징 시장을 살 거냐 말 거냐 이 펀드 플로우가 중요한데 신흥국 주식을 기계적으로 사는 펀드라고 보면 됩니다. 그 펀드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뭐예요? 이 신흥시장 주가가 올라가는 배경이 되겠죠. 11월 첫째 주 한 주 동안 23억 6천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코로나19 사태 이전이던 1월 셋째 주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1월달 그때 삼성전자가 날아갈 흐름을 보였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세계가 불안에 떨던 2월 초부터 5월 말까지는 계속 돈이 빠져나가기만 했던 ETF인데 11월 첫째 주 그죠? 그 첫째 주가 뭐예요? 미국의 대선이 끝난 부분 그 속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떤 평가를 받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코스피 지수와 환율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요런 2012년 그 중간중간 원화가 강세를 보였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죠? 환율 하락률이 2012년 12월 때 2012년 1월서부터 3월까지 환율이 2.9% 하락할 때 코스피 상승률은 12% 정도였죠. 그죠? 그런 부분은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률이 높은,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진행되던 때, 특히 2016년 2월에서 2018년 이 부분은 뭐예요? 12% 정도 원화가 떨어지면서, 그죠? 주가 지수는 41%가 올랐었던 부분. 그죠? 근데 여기서 도표에서 2020년 3월 19일에서 11월 11일 요때 뭐에 이 코스피 지수는 저점 그죠? 저점에서 70% 올라왔지만 환율이 13.4%. 요 환율이 직접적인 떨어진 부분은 사실은 뭐예요? 조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요 기사 내용 부분은 조금 그거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에 있어서 환율이 고점을 치고 떨어졌었던 부분은 3월 달이긴 해도 그죠? 그 3월 달 부분에 있어서는 순간적이었고
그죠? 실질적으로 추세적인 하락을 흐름을 갖고 왔었던 부분은 이 5월 이후잖아요. 그죠? 그래프에 보듯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그 부분을 이 종합주가 지수 차트 이제 국면별로 여기에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런 노란색 라인 때 이럴 때 워낙 강세가 이 주가 지수를 상승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그러면 워낙 강세를 보인 부분이 계속 이어지느냐 중간중간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았죠. 그죠? 거기다가 또 뭡니까? 뭐 요런 이 국면마다 또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뭐 ICBM을 발사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게 되면 또 순간적으로 원화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환율이 우리 원화 강세가 지속된다라는 흐름보다 지금 들어오는 시점 외국인들이 지금 전폭적으로 들어오는 시점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 적어도 뭐 1월 취임하기 전 라인 부분까지는 계속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원화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1,050원 정도 라인을 우리 회원님들께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하튼 자,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한국계 이제 올해 10월 말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약 27조 8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10월 말까지. 그죠? 11월 이제 드디어 외국인이 돌아오고 지금 한국 시장에서 4조 8,600원. 5조. 그죠?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 올해 매도한 5분의 1 정도를 지금 매수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국만 매수하고 있느냐? 아니다. 대만에서 21억 7,800만 달러, 인도에서 17억 3,200만 달러, 이렇게 그죠? 이머징 마켓에 골고루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한국 주식을 사라고 강조하고 있는 외국계 증권사가 골드만삭스입니다. 한국, 대만 두 나라 모두 좋지만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도체 산업 비중이 큰 한국이 더 유망하다. 제가 엊그제 반도체 투자 사이클이 가장 강력한 투자 사이클이 들어온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업황 소개를 했죠. 그죠? 자, 이제 그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든 시대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유치됐던 무역이 활발해지면 피해를 봤던 한국의 수출이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또 삼성증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네 번째, 외국인은 역사적으로 뭘 샀느냐? 그죠? 우리가 외국인이 대한민국 주식을 살때 궁극적으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은 뭐냐? 아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환율 하락할 때마다 2012년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그리고 2012년 7월달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2013년 6월에서 10월까지 8.7% 환율이 떨어지던 때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쪽을 집중 매수했고 또 2014년과 2월에서 7월달 부분에는 이제 한국전력도 좀 샀지만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고 싶진 않고 대부분 보게 되면 2015년도 1월에서 4월까지 보면 LG화학과 SK하이닉스, 현대차 그죠? 2016년은 2월에서 18년에는 포스코, LG전자, KB금융 그리고 2019년 8월에서 2020년 1월에는 삼성전기,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부분들을 샀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거기에 공통분모가 뭡니까? 삼성전자는 빼놓지 않고 샀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삼성전자. 왜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고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이니까 대한민국을 살려면 삼성전자는 반드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섹터가 성장하는 쪽 라인 부분들, 그죠? 그런 부분을 사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특히 경쟁사, 삼성전자는 경쟁사 애플이나 TSMC 주가에 비해서 너무 싸다. 이런 이야기 평가가 있는 부분. 자, 그럼 이제 사학개미들은 고민에 빠질 겁니다. 그죠? 미국 증시는 쳐다보면 안 되느냐?
달러로 투자에 환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삼성증권에서 미국 개별 업종과 달러화 지수의 2년간 상관관계를 조사했는데 달러화 지수는 유로화, 엔, 파운드 등 6개국 통화를 기준으로 달러 가치를 산정한 지수입니다. 결과는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유틸리티, 산업재, 금융, 원자재 업종에 있는 종목의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그죠? 달러가 소비국가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을 소비국가라고 하는 부분도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달러가 약세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죠?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는 동시에 팔 때도 가격을 올려서 팔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달러로 살 수 있었던 중국산 이어폰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11달러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달러 약세 흐름 속에서 물가가 올라갈 수가 있고 물가가 올라가게 갈 수가 있으니까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는 요구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뭡니까? 결국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바뀌어지는 그런 흐름의 시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금리가 오르면 대출을 많이 해주는 은행이 돈을 벌 것이라 생각한 투자자는 은행주를 사게 되는 부분이고, 그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반면 서학개미들이 좋아하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은 달러 가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중립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반사이익적인 측면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업들은 성장의 흐름을 갖고 갈 수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이 환율 매력은 떨어지지만 그죠?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 흐름이 이제 메꿔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외국인 자금 유입 배경이 달러와 약세 하나뿐이겠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달러와 약세 속에서 그런 가운데에서 코로나19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다. 아까 제가 환율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3월 달에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급격하게 코로나 때문에 올라간 다음에 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5월부터 추세적으로 떨어졌다 그랬죠. 그죠? 왜? 5월 이후부터 우리나라도 코로나 이 신천지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좀 부담스러웠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5월부터 좀 안정화가 됐고 그런 부분들이 원화 강세의 흐름을 추세적으로 이어가게 할 수 있었던 시점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내용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연합뉴스에서 나온 얘기인데 아까 이 겹치는 부분은 빼고 그죠? 근데 왜 외국인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10월 30일 요 주가를 한번 보시죠. 요 일봉으로 봤을 때 10월 30일 이 음봉이 나왔었던 날 그죠?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했었던 이때 이제 급락 부분을 몇 프로에 있었냐면 2.56%.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요 10월 30일 날 마지막 날 사실 알리바바의 자회사 옌트그룹의 알리페이의 이 IPO 이 때문에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자금이 일부 매도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있었었는데 여튼 그런 부분들 속에서 차트가 지금 안 보였었네. 그죠? 차트를 보면 요때가 이제 10월 30일 날 2.56% 급락했었던 때. 그죠? 요때가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었던 알리바바 자회사 옌트그룹의 자회사 알리페이의 이 IPO 지금은 이제 연기가 됐죠. 여하튼 알리바바하고 이 중국 정부하고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여하튼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죠? 10월 30일 날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9,780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1조 4,100억 원을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도 코스피는 2.6% 급락을 했죠. 그건 뭐예요?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 동향, 수급 동향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지난 5일에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조 1350억 원을 순매수하고 개인이 1조 6220억 원을 순매도하였지만 1월 5일의 모습입니다. 주가 차트. 그죠? 11월 5일. 그죠? 11월 5일 이날이잖아요. 그죠? 이날 종합주가지수가 2.4% 급등했죠. 그죠? 대선 끝나고 갭상승하면서. 그죠? 자, 이제 이 부분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요때와 이때는 개인이 주구장창 샀는데 시장 지수가 급락을 했고, 이날은 개인들이 주구장창 매도를 했는데 시장은 상승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수급의 중요성.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 강도가 중요하다라는 반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주식도, 그죠? 이 외국인과 기관이 단기적으로 매도를 세게 하게 되면 시간을 상당히 소요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을 함께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외국인 자금 유입 배경으로는 아까 약달러와 관련된 부분 이야기했죠. 그죠? 추세적으로 워낙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만, 이런 인도, 중국 이런 이머징 마켓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다만 달러 약세 현상만이 외국인 자금 유입이 유일한 배경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이제 이 KB증권 하인한 연구원 이야기한 부분, 2020년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하락한 후에야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고,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그죠? 5월 이후부터 달러와 약세 때문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할 경우 원달러 환율이 현 수준에 머물 경우에는, 지금 1100원대에서 머물 경우에는 외국인 자금의 추가적인 유입도 없을 거로 봐야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 환율 부분에 있어서 워낙 강세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이라면 지금 환율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그리고 달러 차트도 보셨고, 그죠? 지금 1115원에 와 있는 이 원화가 적어도 1100원을 하향 이탈하고 1050원 이 부분으로 내려가는 약세 흐름을 예상을 해야 외국인 자금들이 더 들어올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여기서 정체 1100, 여기까지 6개월 음봉을 내면서 내려왔는데, 그죠? 여기서 반등하는 흐름이 전개가 된다면 외국인들의 매수 자금이 탄력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달러 하나만으로, 약달러 하나만으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거라면 부담스럽기도 하다는 거죠. 왜? 이 위치에서 1115원의 이 원화 위치에서 더 하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1100원, 1050원으로 가게 되면, 그죠? 또 원화 강세에 우리 수출 기업들이 일정 정도, 특히 중소기업들은 환율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수출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 저는 1100원이 깨져서 1050원 근처로 들어오게 되면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 환율 방어를 위한 부분도 일정 정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을 상쇄하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환율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큰 품질 경쟁력이라든지 원가 경쟁력이라든지 가격 경쟁력, 이런 부분들에서 위에 있는 기업이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만 가지고 떨어진다라고,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관점만 바라본다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죠?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원달러 환율은 1110원대 초반에서 횡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지속됐기 때문에 다른 변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는데, 그죠? 결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 추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그죠? 모건 스탠리 캐피털
내셔널 MSCI의 신흥시장 지수에 포함된 국가들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9월 중순 이후로 둔화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점과 외국인 순매수 전환 시점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코로나19의 확진자 수 우리나라가 또 갑자기 확 늘어나서 거리 단계 이 격상을 하게 되면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게 되면 외국인 매수세가 또 주춤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함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하튼 미국 증시의 상승 모멘텀 둔화와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인한 실질적인 수익 감소 때문에 해외 주식에 투자한 개인 투자가들의 고민이 깊어질 거다. 그죠? 지난 8월까지 코스피보다 미국 증시 S&P 500이나 나스닥이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9월부터는 코스피가 앞지르고 있으며 환율을 고려했을 때 실제 차이는 더 클 것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 환율로 인해서 이제 외국 저점을 만든 3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 3월 19일 그 근처 라인에서 해외 시장이 저점을 만들고 상승을 했는데 환율을 고려했을 때 특히 미국 시장의 S&P 500이나 나스닥에 비해서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의 상승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죠? 앞으로 뉴스가 더 추가적인 약달러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그러면 서학 개미들이 자금이 미국 시장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전개가 되면 우리 시장으로 고객의 탁금이 우리 시장의 코스피, 코스닥 이쪽의 힘을 더 강하게 갖고 갈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연말이라는 게 이제 12월 이제 바로 2주 후면 12월이네요. 그죠? 작년에 코스피에서 4조 정도 개인 투자가들이 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 1조 정도 매도했었던 부분. 그런데 실질적으로 12월 초 요 라인에 약세를 보였었던 부분이고 오히려 그런 매물을 다 받아서 중순 이후부터는 강세를 보였었던 흐름까지를 감안하게 되면 그것도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저 가속 붙은 환율 관련해서 그죠? 약달러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부분에 있어서의 이 한국 주식을 사라고 강조하는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이뿐만이 아니라 먼저 이야기한 이 반도체 가장 투자의 사이클의 강력한 흐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설명드렸었던 반도체 관련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의 관점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